국민의힘 적정성 평가 PPAT 국민의힘 슈퍼스타 태민엠과 함께하는 대북 정책 가즈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랩을 하는 제 모습에 놀라셨나요?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제가 강의할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신나게 랩으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영국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로 일하다가 2016년에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어느덧 한국으로 온 지 6년째인데요. 50이 넘는 평생 북한과 해외에서 살다가 온 저에게 한국은 참 많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만 같지 다른 점도 참 많았습니다. 북한에는 국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 하나만 있어 한국에 와 저에게 필요한 여러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일도 저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제 과거 진료 기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료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정말 진료받은 기록이 없다면, 그리고 제 말을 입증하려면 제 주소지 반경 1km 내 병원들에 공문서를 보내서 진료받은 적이 없다는 걸 확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신변 경호 때문에 태구민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수백 곳 병원들에 보내야 해서 결국은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이런 불편함은 겪지 않아도 되겠죠? 대한민국에 온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을 당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도록 통일이 되기 전까지 대북 정책을 위해 노력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 PPAT,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주제 대북 정책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북 정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상대인 북한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 북한에 대해서 다른 공산국가들처럼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소개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정말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외피를 쓴 채 신정체제, 세습 왕조를 수립한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한국의 경우에 헌법이 가장 높죠. 그 다음 국회가 정한 법률, 대통령령, 조례 순서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김정은의 말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당 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북한의 헌법과 하위 법령들이 나옵니다. 북한은요, 주민들에게 북한 법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북한에 무슨 법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왜요? 북한은 김정은 지시가 떨어지면 무조건 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선거가 있을까요? 선거는 있지만은 우리 선거제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선거구에 노동당이 정한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만 가능한데요. 투표용지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만약 누구를 반대해서 투표를 하면 누가 반대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찬성해야만 합니다. 투표소에 걸린 포스터에도요, 모두가 찬성 투표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민주주의는 철저히 배제한 북한은 평등을 강조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왕조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모든 주민을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 세계 계층으로 나누고 다시 51개 부류로 분류하여 출신 성분이 나쁘면 교육, 직업, 의료 등 모든 혜택과 기회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도 90년대 이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동구권과 소련이 무너지고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란 대량 아사를 겪으면서 북한 주민도 스스로 장마당을 만들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400여 곳이 넘는 곳에 장마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북중 국경을 통해서 밀수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노래, 영화, 드라마가 유입됐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2020년 12월 반동 4.4 문화배격법,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제정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유포는 물론 시청한 사람들도 엄중 처벌했다는 기사를 아마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조차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북한의 민낯입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대한민국 대북정책 하면 혹시 무엇부터 떠오르시나요? 바로 대한민국 대북정책의 핵심이자 한반도 안보의 가장 중요한 이슈,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1990년대 초부터 역대 정부가 해결에 매달려 왔지만 오히려 그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서입니다. 북한이 볼 때 핵 국가가 출현할 때마다 동북아 지정학적 구조가 흔들렸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은 H사인을 그어서 방어선을 한반도 아래에 물렸는데요. 이걸 보고 북한은 남침을 해도 미군이 도와주지 않겠지라고 오판해서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중국이 1964년 첫 원자탄 실험에 성공하고 1967년도에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자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1969년에 닉슨 독출을 발표해서 대만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 때 메가더가 북중 국경과 국내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공포를 겪었고 이후 중국의 핵 보유 후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북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를 보고 체제 위협을 느껴 핵을 본격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김정일 통치 시기인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했고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2012년 본격 통치를 시작하고 나서 4차례나 핵실험을 하는 등 핵개발이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11월에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헌법과 당규약의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당 창건식과 2021년 1월 8차 당대를 통해 단거리 전술 미사일과 같은 무기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여 남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자 안보리 리사의 결의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2006년 첫 대북 제재 결의를 했고 2017년 12월까지 총 10차례 대북 제재 결의를 발의했습니다. 흔히 유엔 제재로 북한 주민이 아사한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유엔 제재는 핵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지 인도적 지원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유엔 대북 제재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북한이 핵을 진정으로 포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핵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과거 정권의 정책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과거 정책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분리해서 접근했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관계, 미북관계를 딱 연결해 놓았습니다. 양자의 선순환을 통해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핵 문제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를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인데요. 당사국들이 모여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적대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단 이렇게 양자를 잘 접목하려면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중재 역할을 잘해야만 한다는 전제가 붙는데요. 정책 의도대로 평화가 정착되어 가면 남북 간 교류 협력도 강화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같은 남북 인도적 문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같은 문제도 잘 풀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의도대로 잘 되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북핵 문제와 함께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북한 인권 정책 집행이 어땠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부터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11년 만에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북한 인권법도 잘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사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핵심인 북한 인권재단도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북한 인권대사도 4년째 공석입니다. 2019년 11월에는 북한 선원 2명이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이들을 흉악범이고 기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하면서 북한에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이들을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두 손을 뒤로 묶어서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북한 난민을 북송시키지 않도록 요청할 때 중국은 북한이 주장한 대로 이들이 범죄자이고 경제적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북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북한 난민 북송에 대해 항의할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2020년 6월 개성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여러분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북한이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항의 표시로 저지른 만행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전단 살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동맹국인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정책 집행 결과들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판단해 봐야 합니다. 태미 내매 대북 정책 어렵다면 다시 보기 리플레이 무한 반복 리플레이 요. 국민의힘은 대북 정책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데요. 10대 약속에 북한과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철학을 담았는데요. 더 크고 더 좋은 나라,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질서하에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국군 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며 인도적 협력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화는 강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여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북핵 억제와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약화된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복원과 한미 동맹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될까요? 저는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연을 나가면 통일은 북한의 밀레니얼 세대가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북한의 1세대와 2세대는 6.25 전쟁을 겪거나 북한 사회주의 시스템이 그나마 작동할 때 인생의 전반기를 보낸 세대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태어난 북한의 밀레니얼 세대는요, 자본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노래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장차 북한의 중추 세력인 50대 이상이 될 20년, 30년 후 통일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통일은 이들과 평화적이고 우리 헌법에 따른 자유민주적 질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대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맞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고 특히 외부 세계의 정보를 그들에게 알 수 있게 하여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북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북 정책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서 강의 내용을 한번 더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문제, 올해는 남북한 분단 77주년이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대북 통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다음 중 북한 체제 특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가. 북한은 수령 독재 체제야. 조선노동당 규약, 헌법, 일반 법보다 김정은 총비서의 구두짓이나 방침이 우선하고 있어. 나. 북한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어. 모든 주민을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 이렇게 3개 계층으로 나누고 다시 51개 부류로 분류하고 있어서 출신 성분이 나쁘면 교육, 직업, 의료 등 모든 혜택과 기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다. 북한에도 한국의 노래나 영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어. 북한 당국도 한때는 단속을 통해 막으려 했지만 지금은 허용하고 있어. 아니죠.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2021년 9월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해서 외부문화 단속을 강화했죠.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마당을 만들어서 지금은 400곳이 넘는 장마당이 북한 전역에 걸쳐 형성되었어. 북한은 선거제도가 있어서 주민들 누구나 뽑고 싶은 후보에게 자유롭게 투표하고 있어. 북한은 단일 후보에 대한 찬성 투표만 허용하고 있어요. 허울뿐인 선거제도로 평가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다와 4번입니다. 문제, 다음 중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사람은 가. 북한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핵을 만들어서 한국을 겨냥한 선제 타격 언급은 없었어. 나.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핵을 개발했어.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 핵 실험과 ICBM 미사일 개발을 통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어. 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 대회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해왔다고 밝혔어. 심지어 2018년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기간에도 포함해서 말이야. 북핵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발전을 억제할 뿐이지 인도적 지원까지 막고 있지는 않아.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열병식과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남한에 대한 핵 선제 타격 의사를 밝혔죠. 다라는 모두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관계,
미북관계의 선순환을 통해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며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 2. 북핵 문제는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3.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적대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고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평화를 구축한다. 4. 북한 정권이 꺼려하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보다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한다. 아니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내용은 있으나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보다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다음 중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집행 사실과 가장 먼 내용은 가. 2019년 11월 선원 2명이 기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이를 흉악범이며 기순 의사의 진전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상 우리 국민인 이들을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하였어.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상정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북한 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재단이 설립되고 북한 인권대사가 임명되어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은 남한단체가 휴전선 일대에서 살포하던 대북전단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어.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북한인권대사는 2016년 9월 박근혜 정권 시기에 임명된 이종훈 북한인권대사 임기가 2017년 8월 만료된 후 새로 임명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다 3번입니다. 문제. 국민의힘 10대 약속은 북한과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철학을 담고 있다. 아래의 10대 약속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대북 정책을 바르게 해석한 사람을 알맞게 연결지은 것은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질서하에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을 지향한다.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의 정상적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 북한 이탈 주민의 선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며 인도적 협력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한에 들어왔던 미국 전술 핵과 북한의 핵을 모두 제거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어.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만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북한을 벗어나 한국에 입국해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어. 한국은 1991년 주한 미군이 보유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킴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고 현재는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죠. 나가 맞는 지문이네요.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해 힘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한다. 우선 실질적인 북핵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 약화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을 위해 우리의 탱크나 미사일 등 재래식 전력 강화를 통해 막아야 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이 아닌 야외 기동훈련도 필요해. 이거 맞는 지문이죠? 다 지문은 북한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 대응으로 재래식 전력 강화가 아닌 조기 대응 체제 강화와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라 4번입니다. 문제. 우리의 올바른 통일 정책에 대해 옳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가. 통일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어야 해. 나. 북한의 핵은 통일이 되면 어차피 통일 한국의 자산이 될 것이라서 완전 폐기까지는 안 가도록 해야 해. 틀렸죠? 현재 한국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가입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외에 핵무기 보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북한 인권 문제를 통일 정책의 우선 추진 과제로 상정하고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해. 라. 통일 정책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맞춰져야 해. 북한 주민들도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해. 특히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 가, 다, 라 모두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나 2번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 PPAT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대북 정책이라는 주제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과 안보 이슈에 대해 평소 접할 기회가 적은 경우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요. 공직자라면, 공직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올바른 안보 의식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민의힘 적경성 평가 PPAT 대북 정책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자는 누구일까요?